다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다날 이 1월 27일 1,7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나서 지난 3월 초 6,300원대까지 정말 무자비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러분들 피가 마르고 계실 거예요. 이 고점에서 우리가 미련 없이 매도를 했어야 됐나? 반등 줄 때 우리가 손절하고 도망쳐야 됐었나?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해버린 마이너스인 계좌를 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지금이라도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은 이런 지독한 현실적인 공포감, 그것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마 감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그 공포감, 이 차트가 움직이는 거래자분들이 가장 원했던 완벽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을 휩쓰는 바로 디지털 자산 거대한 랠리, 그리고 STO, 즉 토큰 증권 법제화라는 이슈가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기어가고 있어요. 지하 끝까지 처박히면서 흔들림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다날이라는 기업 가치가 훼손돼서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 위쪽에서 겹겹이 쌓여있던 이런 매물들을 단번에 뚫을 수는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가격을 지하 밑까지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포 섞인 이런 손절 물량 우리가 합법적으로 뺏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겁먹고 도망칠 자리가 아니다. 어설프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바닥에서 정말 피말리는 내 물량을 뺏기면서 남들 계좌 회복하는 걸 구경만 하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행동을 취해야지만 이런 흔들리는 캔들 속에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비중을 조절을 해가면서 내 계좌에 어떻게 하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중요한 내용을 좀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이 바닥에 대한 지지 좀 더 보여주는 의미로 댓글로 여러분들의 지지, 이 결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뭉쳐야지만 이런 파동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흐름 좀 보여주시고,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1,7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나서 계단식으로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3월 4일 6,310원이라는 정말 곤두박질 치는, 주가가 하루 만에 17%라는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장대 음봉을 좀 만들었죠. 이날 정말 개인들의 멘탈 정말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우리 위쪽에 이 매물대를 좀 보시겠어요? 9,500원, 9,860원 사이에 무려 34.4%라는 엄청난 매물대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좀 물려있던 이런 수많은 개인들이 본전 탈출 욕구가 뭉친 시체밭도 같은 것인데요. 거대 자본들, 이런 벽을 뚫기 위해서 바로 주가를 지하까지 던져버리면서 아래에서 투매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1개월 누적 데이터를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우리 3월 4일 그리고 5일 주가를 좀 보시면, 지금 3월 4일, 5일 어떻습니까? 지금 3월 4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거의 190만 주를 던졌습니다. 견디다 못해 손절을 좀 감행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그런 피눈물 나는 물량 도대체 누가 받아갔냐고요. 3월 4일만 하더라도 어때요? 85만 9천 주를 받아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190만 주를 담았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 하단에서 이런 개인 보유선을 폭포수처럼 찍어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외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간을 틈타서 손바뀜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비중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완벽한 매집이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개인들의 공포 섞인 물량을 가장 싼 가격에서 입 벌리고 받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신용 매매를 좀 보시면요. 지금 초록색 잔고율 완전 3월 초 이 폭락과 동시에 미친 듯이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빛을 내서 버티는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 반대 매매로 전부 터져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악성 비트 물량이 싹 청소되면서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몸짓이 가벼워진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지옥 같은 차트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현재 지금 이 주가가 7,200원 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횡보를 하면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리게 된다면요. 최근 바닥을 확인했던 바로 6,000원대 후반대까지 외인들이 자신들의 매집 단가를 목숨 걸고 방어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겁을 먹고 매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친 소리 같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격이 쌀 때 더 사야 되고요. 가격이 비쌌을 때 그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겁을 먹고 매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전략적으로 담아내면서 우리들의 평단가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지루한 행보를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의 고개를 들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8,500원 상단에 있는 이 34%라는 이 악성 매물대 하단에서 1차적인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1차 비중을 좀 덜어내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계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기선 부근에서 계속적인 이탈과 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일도 또 흔들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거친 흔들기를 버텨내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터질 엄청난 방향성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겠죠. 도대체 정확히 얼마의 가격에 내 비중을 몇 %까지 태워야만 이런 엄청난 메이저 파동을 딛고 일어서면서 압도적인 결과로 우리의 계좌를 좀 바꿀 수 있을지. 자, 영상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기막힌 분석과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고 해도 사실 내일 아침장이 좀 시작되면 거대 자본이 수십만 주를 다시 한번 또 올리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호가창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린 나머지 타점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은요, 사실 결과적으로 과거 데이터일 뿐입니다. 자, 진짜 승부는 우리가 장중에 실시간 이런 수급에서 그러면서 차트에서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터 6대를 지금 띄워놓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메이저 수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진짜 물량을 던지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털어내기 위해서 가짜 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정확한 진입 가격과 함께 최적의 비중을 제가 정확하게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단돈 1원 비용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저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료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화면 상단 제 위에 개인 번호 남겨놨거든요. 2472-6550으로 단아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구간 좀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좀 눌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 타점을 잘 잡아야지만 우리 계좌를 다시 본전 회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단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만 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날이 이렇게 지금 하단 구간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다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다날 어떻습니까? 다 휴대폰 소액 결제 대행사나 그냥 낡은 이런 테마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최근 매크로 환경을 좀 보시면요.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좀 필두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모든 자산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제 곧 열린다는 거예요. 특히 현물 조각 투자와 함께 STO 이런 토큰 증권 시장의 개화는요. 금융권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모든 디지털 금융의 종착역, 결국 누가 결제망을 장착하느냐, 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 가장 좁고 확실한 길목에서 독점하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다날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1세대 결제 기업이 바로 다날이라는 거예요.
다날이 지금 휴대폰 결제 1위라는 타이틀, 이 압도적인 시장에서 점유율 타이틀은 자, 지금 단순히 편리함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결제 황동 인구의 엄청난 소비 및 결제 데이터라는 바로 황금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냐? 바로 AI 플랫폼 시대의 가장 비싼 원자재는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가장 많이 적합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향후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나와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톨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려오는 이 페이코인의 행보와 자회사의 구조적인 뉴스들, 이런 것들이 대중들을 그냥 당장 악재나 노이즈로 치부하며 외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국내 규제로 잠시 웅크렸던 페이코인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눈을 돌리면서 해외 결제망을 무섭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날은 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기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안내 못 받으셨던 분들, 제가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50으로 다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실시간적인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